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5월이 오기 전에 이 기업만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큰돈 법니다. 우리가 5월이 오기 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 자료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 무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바르는 건 없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5월이 오기 전에 이 기업만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큰돈 법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밸류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기업이 유독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애플이 몇 천조 할 때 왜 삼성전자는 몇백조밖에 못 하느냐? 이게 그냥 한국 기업이라서다라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온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밸류업 자체 말 그대로 이 저PBR 기업들 기업 가치에 비해서 자산 가치라든가 순자산 가치라든가 아니면 재무 가치라든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이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게 바로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많아 기업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골든 타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주식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정말 관심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한국 안에서도 기업들이 디스카운트란 말이 아니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밸류업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 아시겠지만 미국에서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한다면 과연 주주의 가치를 얼마나 신경 쓰느냐를 핵심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 가족 경영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 사회 구성을 마음대로 한다라든가 아니면 기업 가치에 좀 반하는 뭐 유상증자라든가 또는 경영 결정을 한다라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일도 정말 많고요. 뭐 가족 경영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다양하게 정말 역사적으로는 계속 해오던 일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족 경영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분을 주더라도 경영은 실제 이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고 대표가 만약에 이 주주의 가치에 배반하는 이 주주한테 수익을 줄 수 없는 결정을 한다면 대표이사가 창업주든 누구든 간에 모두 잘라버립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뭐 유상증자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에 문제가 생길 만한 이 결정을 잘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미국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그 기준들이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이 명확하거나 또는 칼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고칠 게 뭐냐면 주주한테 환원하는 그러니까 주주한테 이득을 더 주는 기업한테는 가치를 더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주한테 더 돌려주기 위해서라면은 당연히 배당을 받는 투자자들이 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구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요즘 뭐 합니까? 배당을 주는 기업이 아니라 그냥 차트가 어떻고 이 기업이 어떻고 보다는 사실상 기술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 배당소득을 우리가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게 해줄게. 원래는 이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돼서 이제 종속세를 또 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배당소득 자체를 아예 분리해서 과세하게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지금까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포함해서 해야 됐기 때문에 투자를 안 했다면 이제는 따로 분리과세해? 그럼 배당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당주에 대해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3분기 중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을 완료하고 4분기에는 지수 연계 ETF를 개발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 중요한 거는 정말 이 밸류업 말 그대로 이 주주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업이 저평가돼 있고 건전한 기업이라면 지수에 포함해서 ETF를 상장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관들이 수급을 넣든가 투자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기라든가 4분기부터는 이 긍정적으로 이 밸류업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 전망을 하는 거고요. 가이드라인을 5월 중 확정 발표해 이를 토대로 준비된 기업부터 적극적으로 공시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 저PBR, 그러니까 PBR이 1 이하인 기업이 웬만하면은 밸류업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PBR이 1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BPS 분의 현재가를 계산을 했을 때 사실상 이게 이제 1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BPS가 뭐냐면 주당 순자산입니다. 주당 순자산이 현재가랑 비교해 봤을 때 현재가보다 높아야 주당 순자산이 현재가보다 많아야 당연히 1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의 가치보다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밸류업 5월입니다.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계 가이드라인을 5월 2일 공개하기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5월 2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로자의 날 다음 날인 거죠. 밸류업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증시마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젝트를 한다 해놓고 뭐 정확하게 언제 한다, 어떻게 한다 명확한 게 없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떨어졌는데 최근에 실적 발표라든가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생기면서 증시가 좀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좀 해소시키고자 이 밸류업 프로젝트를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부양책이라 보기 힘들고요.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의 인프라 구축도 5월 중에 완료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얼마나 줄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나 줄여줄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을 줄지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 밸류업 기업들의 투자가 들어가니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려면 해외에서도 나쁘지 않네. 긍정적이네. 이 기업들 괜찮아 보이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때? 외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도 밸류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박문규 뉴욕 총영사관 재정경제금융관 겸 부총영사는 외인 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은 이 기업이 상당히 성장성이 있는데 왜 시가총액은 미국 기업의 10분의 1이나 아니면 그 이하밖에 안 되냐. 다행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10년 전,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이 밸류업의 정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밸류업과 비슷한 정책이 시행됐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시니컬한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한다고 해서 바뀌나? 뭐 한다고 해서 괜찮아질런가? 라는 반응이었는데 이후 일본 주식이 랠리할 때 동참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던 것도 우리 밸류업 정책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에서 비슷한 정책을 했었는데 상당히 흐름이 괜찮았더라. 근데 그거 내가 놓쳤어. 그럼 이번에 한국에서 밸류업 진행하고 지금 꽤나 디스카운트 저평가돼 있는데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외국인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밸류업에 좀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현대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현대차가 대표적인 저 PBR 기업이죠.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이고요. 현대자동차의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으며 이는 아산공장 셧다운 등으로 판매 대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매출은 왜 늘었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환율 영향이 있겠죠. 올 1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100만 6,767대를 판매했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수치입니다. 아니 근데 감소했으면 잘 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금리가 높을 때 자동차를 사고 싶을까요? 100%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이나 리스를 한다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1.5% 감소한 거면 잘 버틴 거 아니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 항상 얘기했죠. 전기차로 가기에는 이 계절적인 요인이나 충전소 요인이나 여러 가지 한 방에 넘어가기 좀 그래서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를 좀 거쳐가자 하는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신형 모델 투입 및 주요 라인업 상품성 개선과 북미, 유럽, 인도 등 주요 시장 판매 호조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에 대한 실적이 발표됐는데 감소했지만 잘 버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뭐다? 그 안에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간 다리를 거쳐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발표를 직접 진행을 했고요. 오는 10월 또는 연말까지 가동을 앞둔 미국 조지아주 미국에 있는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입니다. 원래는 전기차만 생산하는 공장이 HMGMA였는데 이 공장에 대해 하이브리드 차도 생산할 수 있도록 홀류 시설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가 너무 잘 팔리고 수요가 많으니까 HMGMA에 여기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도 생산할 수 있게끔 하겠구나란 부분이고요. 전기차 전용으로 HMGMA 공장 설립에 착수를 했는데 하이브리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설비를 투자해서 하이브리드도 생산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하이브리드 차 목표 판매량을 전년 대비 28% 증가한 48만 대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팔린다라는 거죠. 사실상 올해 아직 금리 인하가 진행되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였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형, 대형 하이브리드 시스템만 갖고 있는데 소형 시스템도 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소형차도 하이브리드 차로 생산하고 판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이브리드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더불어서 이번 정의선 회장이 인도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잘 팔리는 거 알겠고 충분히 생산량이라든가 이번에 홀류 생산으로 성장하는 거 알겠는데 우리는 인도도 이번에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세계 4위 경제대국을 향해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를 8개월 만에 전격 재방문
인도 시장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 시장에 특화된 전기차 개발과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동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인도 시장에서 사실상 전기차로 하면 독점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현재 현대차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2위입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전동화도 본격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현대차가 지금 공장 짓고 해서 내년까지 보면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인도 첫 현지 생산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내년까지 인도에서 약 150만 대 생산 체제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현대차가 인도의 진심인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현대차에서 이번에 인도 법인만 따로 상장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인도에 좀 진심이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밸류업 대표 기업이 현대차고 우리는 그 현대차가 앞으로 하이브리드나 인도 쪽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건 뭡니까? 밸류업에 현대차 하이브리드 수혜 기업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서현이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인도 법인이 현지 상장을 추진하면서 현지의 공장을 보유한 부품사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서현이와는 현대자동차 50년 파트너로 꼽히며 현재 인도 타밀나두주 크리시 나기리의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서현이와 같이 현대차는 최소 30년, 40년씩 오래 한 이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차 부품 공장 설립은 현대차, 기아 인도 전기차 시장 공략에 따라 양사 전기차 현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다. 왜냐하면 상장할 정도로 진심인데 거기에 공장 지어가지고 직접 납품해야 이득이라는 거죠. 현대차가 약 33조 3,400억 40조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은 뒤 주식 일부를 상장하고 최소 약 4조 원을 주식시장에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기업 가치가 높고 그만큼 돈도 많이 조달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도에 진출해 있는 이 서현이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근데 지금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현이와가 수혜받을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서현이와는 뭐냐면 내장재입니다. 서현이와의 주력 납품 부품은 도어 트림, 필라 트림, 시트, 러기지 트림과 콘솔, 패키지 트레이, 카고 스크린 등 내장재입니다. 그러니까 내장재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안에 내부라는 거예요. 내연기관차와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카의 구동 부품은 크게 달라졌죠. 당연한 거죠. 엔진이 있냐 아니 모터가 있냐 정말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내장 인테리어는 비슷하다라는 거죠. 창문 위치 또는 내장을 구성하는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상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 우리가 안에 전선이나 이런 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내장을 구성하는 시트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연기관차부터 이어왔던 생산 설비의 효율성도 상당한 편이고 왜냐면 엄청 오래 과거 1970년대 포니 때부터 이어오던 생산 설비입니다. 50년 동안 했는데 과연 이 효율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바꾸면서 50년 동안 최고의 효율을 찾았겠죠. 그래서 가동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서현이와의 주력 상품들은 급격한 변화, 갑자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간다 해도 엄청난 변화를 요하는 제품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매출에 큰 영향이 없는 오히려 긍정적인 매출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현이와 자체도 저PBR입니다. 이 서현이와가 저PBR이다 보니까 당연히 가치 수혜를 볼 수 있는 밸류업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현이와가 이 주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PBR 같은 경우에도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0.56입니다. 1 이하로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현이와도 현대차와 같이 이 저PBR 그리고 밸류업 기업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립니다. 서현이와 현대차, 인도 법인에 납품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현대차의 내장재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그대로 들어간다. 그대로 내장재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체로도 지금 저PBR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밸류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관심 갖는 거 알겠어요. 왜? 5월부터 밸류업 시작이니까 관심 갖는 거 알겠어요. 근데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다 100%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화번호가 전혀 적을 필요가 없다. 들어갈 데도 없고 쓸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어플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구독자 9만 명 감사합니다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로봇까지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8만 명 구독자 때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로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26일, 25일, 24일, 23일, 20일, 19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저희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 매일 장전에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정리해드리니까 무료로 보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딴 거 안 바랍니다. 제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